네, 추운 날씨에도 와주신 어머니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설명회는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런칭하게 된 중등 국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바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중등부 국어를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 이보라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고등부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중등부 선생님은 노미연 선생님이세요. 노미연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제 중등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계시고,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따가 질문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따가 적극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이렇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중등부 수업을 런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가, 다른 학원들에선 사실은 중등부에서도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뭐 중등부, 고등부 국어가 다른 거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그렇게 반영을 해서 수업을 구성하는 학원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뭐 문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가야 돼.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다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수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랑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 수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로 저희가 수업을 만들게 된 게 저희 단짝국어거든요. 그래서 총괄은 고등부가 하고 있대 이제 중등부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실제로 운영을 하시면서 서로 의견 교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짝국어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단짝국어라는 게 어떻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바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노미연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 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클리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 마지막은 바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2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교육 과정이 실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원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고등부까지 연계한 수업을 좀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어에서도 탄탄하게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문학 개념어랑 문법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차근차근 해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덜 당황할 수가 있어요. 모든 공부가 미리 해두면 당연히 좋은 건 알지만 사실은 국어가 조금 현실적으로 밀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머니들께서도 뭐 학원 정하실 때 영어 먼저, 수학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고, 우리 아이가 국어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실제로 아이들이 첫 모의고사나 처음 이제 내신 시험을 봤을 때 어머니들께서 가장 이런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우리 아이가 분명히 1등급이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3이 나온 거죠?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기본기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등부와 고등부의 괴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때 많은 걸 배우고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전제를 하시고 수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등부는 실제로 많은 것들을 담아 오지를 못한 채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등부 학교와 고등학교의 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괴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어휘들이 달라져요. 똑같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중등부에서 쓰는 어휘랑 고등부에서 쓰는 어휘가 다른데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아이들이 인지를 못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탄탄하게 기본을 쌓아가면서 이런 정리해가는 거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건 다른 거고 이거는 이런 거랑 같은 의미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현실성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막 분신술 쓰고 막 축지법 쓰고 막 날라다니고 구름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비현실적이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절대로 수업 시간에 혹은 텍스트 안에서 비현실적인 말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언어를 더 좋아하세요. 전기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요. 근데 전기성은 한자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랑 이 단어랑 같은 의미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기를 쌓아가면서 문학 개념어를 이제 배우면서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법은 특히나 아이들이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등부 공부 따로, 고등부 공부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중등부 때부터 고등부 국어에 어울리는 밑바탕을 이제 차근차근 쌓아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실제로 선생님하고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중등부에서 이거 배워요? 안 배운대요. 저는 당연히 배우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애들 몰라요? 안 배운대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교육 과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취약 부분의 근본적 해결 같은 거 이제 아이들마다 사실은 뭐 독서를 잘하는 친구, 문학을 잘하는 친구, 문법을 잘하는 친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등부 때 이렇게 인지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예 국어 공부를 미리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든 뭐 내신을 보든 그랬을 때 자기가 도대체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 수업 시간 전에 이제 뭐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이제 운영 방식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매주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 순간 아이들이 이런 부분은 제가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자각하기도 하고,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이제 보완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저희 수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 수업의 그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 원장님이 한 번 더 어필을 해주실 건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내신을 어떻게 치르게 되냐, 이 혹시 정보 들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지금 내신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절대 플러스 상대 평가가 합쳐지는 형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아예 상대 평가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내신에서 이제 등급을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이 등급 제도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말로는 절대라고 하는데 무조건 지금 중등부 같은 절대 평가는 아니에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상대적 비율을 고려한 절대 평가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직 시행은 안 해봤으니까 예측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면 객관식에선 변별이 안 될 거다. 결국에는 서술형에서 변별이 될 거다, 내신은. 선생님들이 변별을 어떻게든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애들이 객관식에서는 변별이 안 될 게 너무 뻔하니까 서술형에서 뭐 이 정도의 정보량을 쓸 수 있고 핵심 내용을 찾아서 쓸 수 있고 아이들이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이런 것들이 서술형을 통해서 이제 채점이 매겨질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문을 열어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예측이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우리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푸는 건 잘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객관식 문제는 어떻게든 이렇게 찍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려움 없이 잘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한마디로 써볼까?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되게 당황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멈칫하게 돼요. 객관식은 찍으면 되니까 거기서는 그냥 살짝 틀릴 수 있다 막 이런 공포는 있기는 하지만 손을 못 대진 않거든요. 근데 특히 남자친구들이, 우리 친구가 오기는 했는데 남자친구들이 글 쓰는 거에 약간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쓴 게 맞는 답일까라는 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요점은 뭐냐면 저희는 글쓰기 활동을 굉장히 비중 있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한 권 책을 완독하는 활동이 있고요. 그게 이제 다독다독 활동이라고 하는 활동인데 아이들이 책 한 권을 완독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뭐 학원을 다니거나 숙제를 하거나 그런 경험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친구 책 한 달에 한 권 읽어요? 오늘 질문 받을지 몰랐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실은 이걸 이제 집에서 어머니들이 책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 하잖아요. 솔직히 안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학원에서 아예 그 커리큘럼에 매달 한 권씩 책 읽기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읽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정성스러운 문제들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찾기도 하고 생각해볼
동물거리들을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도쿠 활동을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종류의 글을 읽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보를 찾는 활동도 문장으로 써보는 활동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독서평설이라는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아이들이 읽는 월간지? 네, 잡지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이슈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잡지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읽고 다독다독 활동처럼 아이들이 생각할 거리를 이렇게 문장으로 쓰게 하는 활동, 정보를 찾는 활동 이런 것들을 단순히 아이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다 이제 점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등부는 이론이랑 그런 뭐 도쿠 활동이랑 같이 진행되는 학원들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관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세요. 그래서 클리닉 때 이제 아이들이 도쿠 활동을 제대로 해왔는지 그리고 독서 평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아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 수업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관리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 거라서 어머니들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어필했던 거. 저희 수업은 이제 중등부랑 고등부랑 따로 노늘거나 아니면 과하게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입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학교 때까지 배운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뭘 더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선생님 이것까지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조금 내려놓고 중등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만 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중에 고등부 들어가기 전에 예비고일 과정까지 고려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엔 이 내용까지 담아볼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는 고등부를 주로 했었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패턴대로 여기까지 무조건 해야 돼요. 이러면 선생님이 안 돼요. 이렇게 쳐내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이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까지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과할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쳐내주시는 작업들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수업을 해보니까 그게 맞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만약에 나는 중학교 때 품사에 대해서 그냥 뭐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활용이라는 걸 배울 때 어간어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배우는 건 괜찮은데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울 텐데 불규칙 활용이랑 규칙 활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에 그게 좀 중요하게 뭐 학평에서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아이들이 어간어미도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거기서 더 나아간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까지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 그건 예비고일 과정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정말 필요한 개념들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단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예비고일 때는 이 배운 내용에서 하나 더 단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쌓아가는 거라 실제로 저희 수업을 쭉 듣게 되게 된다면 고등부 연계 수업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예비고일, 고1, 고2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느낌이 확실히 아이들이 받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학원들에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뭐 여기까지는 무조건 배워야 돼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고등부까지 연계한 수업으로 뭐 커리큘럼을 짰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이론 수업을 나가는데 국어 수업은 이제 보통 학평에서 뭐 화작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독서, 문학, 독서, 문학 어디까지 했죠? 문법 이렇게가 학평 범위로 이게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고1 과정에서 사실 내신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고1 내신 과정에선 화작이라는 개념은 거의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는 독서, 문법, 문학 이 부분만 좀 멱살 잡고 가자.
이 세 부분은 어떻게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탄탄하게 세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 그래서 그 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국어 수업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독서평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여러 가지 시사 정보가 들어가 있는 잡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아이들이 여러 분야의 글을 읽고, 이 여러 분야의 글을 읽는 건 나중에 독서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독서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고1 내신에서는 딱 한 단원밖에 안 돼요. 고1은 그냥 어머니들이 문학 플러스 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범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학교 내신에선. 그렇다고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따로 하는 야무진 친구들은 제 생각엔 100에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열에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이 없으니까 독서는 그냥 뭐 모의고사 풀 때 피지컬로 푸는 거죠, 이런 얘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2 올라가고 고3 올라가면서 본인들이 느껴요. 아, 선생님, 독서가 성적 올리기 제일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제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공부하기 막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 분야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독해 능력을 길러가는 거랑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아이들이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독서평설 활동을 굉장히 비중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교재 구성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론, 기본 베이스를 탄탄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문법 교재의 예예요. 그래서 품사라면 품사의 분류,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품사의 특성들을 약간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리고 보기 좋게 그렇게 뭔가 구조화시켜서 정리한 교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문학 교재인데, 문학 교재도 저희가 앞부분은 이론 내용을 조금씩 다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작품부터 접근을 해서 그냥 쭉 배우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기본 개념, 그러니까 문학 개념어 같은 것도 조금 이론처럼 배워 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편해져요. 지금 고2 아이들도 가끔 원래 중학교 때부터 배워온 거, 은유법, 직유법 되게 헷갈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해놓으면 당연히 그것보다 더한 수준의 수업을 할 수도 있게 될 거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게 될 거고,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근데 만약에 직유법, 은유법부터 막혀요. 그러면 아이들은 뒤에 나오는 그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서 일단 전부터 멈칫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도 이론처럼 배워놓으면 아이들이 그게 재산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앞부분에는 이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예문들, 이론만 배우면 이게 나중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문학도 적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예문을 넣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고 답을 찾아보고 이런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새로운 이론을 배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성일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활동, 다독다독 활동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도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한 권의 책을 완독하고 나서 그 책을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의 글로 마무리해보는 활동까지 들어가 있는, 이제 선생님이 이따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월간지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써보면서 이게 나중에 요즘에는 학생부에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단어가. 독후감이라고 하면 조금 옛날 말 같은데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그 학생부에다가 넣는 거는 이제 안 돼,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특에는 쓸 수 있어요, 어머니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 독후 활동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세특 제출용으로 아이들이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렇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썼던 거랑 조금 유치해 보면 손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단순히 완독을 하는데 멈추지 않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해보고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그 자녀분이 있으신 실장님께서 본인 자녀가 중학교 때 써놨던 독후감을 그렇게 쓰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특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특은 이게 또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것만 살짝 수정을 해서. 근데 아예 무에서 글 쓰는 것보다는 아이가 훨씬 편하게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고등학교 애들이 활동이 많거든요. 거기서 시간 단축할 수도 있고 되게 유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 다독다독 활동이 어떤 구성으로 됐는지, 이제 교재인데 최대한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재미있게 볼 수 있게 그림도 넣고, 네, 관련 활동을 이제 오프닝 활동으로 그 책이랑 관련돼서 들어가는 활동, 그냥 오프닝 활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은 덜러구트 꿈 백화점, 네, 제가 항상 이 앞에 제목을 힘들어해요. 네, 덜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게 꿈이 그 중심 소재예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간단한 활동도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의식 저편에 있는 무언가가 표현되는 거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까지 접목해서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들, 이런 식으로 오프닝 활동, 가볍게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해서 독후감 쓰는 그런 활동, 그리고 제대로 읽었는지도 아이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여기서는 이게 누가 이런 걸 했어? 이렇게 정보를 단순하게 찾는 활동,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활동,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따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2월은 끝났고 이제 올 1월부터죠. 이제 1월부터는 매달 말에 월말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고1 수준의 모의고사를 치르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그 난이도 조절까지 생각을 한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건데, 이거는 끝나면 어머니들한테 성적표로 이제 그러니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독서, 문법, 문학 이것 중에서도 어떤 영역에 좀 취약할 건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성적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만 듣고 이제 매주 주간 테스트도 보긴 보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이 특정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월말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아이들이 처음 치렀을 때보다 이제 점차 성장하는 게 이제 경험상 이제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진짜 딱 1월 수업만 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아이들이 성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아요. 국어가 특히 그게 심하거든요. 근데 서서히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어머니들께서 이제 지켜보시면 분명히 우리 아이가 그때는 요 정도였는데 이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여름방학 됐더니 이 정도까지는 되네. 우리 아이는 이 부분을 더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는 월말고사를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자, 그리고 클리닉하고 과제물은 이제 이 선생님께서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전체 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된 이제 과제물을 아이들이 이게 풀게 될 거예요. 이게 저희 과제물인데 이것도 한 달에 한 권 이제 나가게 되는 과제물이에요. 그래서 수업 내용에 만약에 우리가 화자의 정서 태도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 정서 태도를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이제 그런 과제물이 있고요. 자, 그리고 주간 테스트는 이런 과제물이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매주 미니 모의고사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모의고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개념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이해를 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실제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적은 분량의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 그 테스트를 보고 나서 선생님께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 아이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클리닉 과제물 이렇게 저희가 나가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시간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저희 수업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전체 커리큘럼이에요. 12월은 이미 진행이 된 내용이고, 이제 1월부터는 문법은 문장 성분, 2월에는 문장의 짜임, 의문의 변동, 그리고 3월에는 의문의 변동을 이제 이어서 쭉 진행하게 될 건데, 저희가 이 커리를 짤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2 때까지 배운 개념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커리큘럼을 구성을 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그 중등 국어 전임 강사 노미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지금 커리큘럼이랑 전반적인 수업 설명해주신 이보라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 전임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중등 팀을 꾸려서 이제 전담을 해주고 계시고 저는 이제 교재 연구 같이 하고 과제물 제작 그리고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이제 관리 체계 수업 운영 방식 이제 크게 생각하셨을 때는 과제물하고 테스트로 학생들 학업 성취도나 이해도 확인을 하게 되고 클리닉을 통해서 지금 다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엄청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그냥 수업 오는 게 지금 문제인 학생도 있고 실제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설명해 듣고 너무 좋다고 무조건 등록한다고 등록을 하셨는데 학생이 집에서 절대 안 가겠다고 막 이런 친구들부터 와서 독서는 진짜 많이 하는데 글쓰기는 아예 안 되어 있는 학생들 아니면 문법은 잘하는데 뭐 문학이나 독서는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다 개별적으로 특히 중등부는 너무 다채로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클리닉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제물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수업 내용, 수업이 진행이 된 다음에 그 연계된 내용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휘, 문학, 문법, 독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이따가 예시로 한번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한자 하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한자 중요합니다. 한자 어휘를 많이 알면 사실 어휘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또 어휘력하고 문해력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 제가 한자 수업을 하거나 뭔가 한자 암기를 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어휘 책에 보면 다 한자가 있는 어휘들은 한자가 다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사자성어 네, 사자성어는 매주 한 5개에서 10개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공부를 하고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중요한 한자들 읽는 수준의 테스트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 또 학생들이 막 한자에 대해서 테스트 있으니까 한번 봐야지 이러면서 또 많이 나오는 한자들에 대해서는 또 인지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휘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계 문학, 문법 같은 독서 같은 경우는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독서는 책 읽기 활동이 아니고 그 비문학이에요. 이게 또 어휘가 바뀌어가지고 독서, 비문학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비문학입니다. 안 읽고 수업 들어온 경우에는 그냥 읽으라고 한 적도 있어요. 나중에 수업해줄 테니까 그냥 읽어라. 왜냐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책을 안 읽고 앉아있으면.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2주차, 3주차부터는 계속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저희 책 보시면 그 스텝 A는 내용 확인 문제예요. 그거는 집에서 풀어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책을 읽히고 있어요. 그래도 안 읽는다. 집에서 얘가 책을 너무 안 읽는다 하면 실제로 불러서 읽힙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읽고 간 학생이 실제로 있는데 한 2달 정도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이제 진절머리를 내면서 읽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오붓하고 좋았는데 그 학생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책은 네, 반드시 읽고 반드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은 그 정도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테스트하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스트를 지금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푸는 시간이나 공부에 필요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달라서 클리닉에 그냥 아예 합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월에는 클리닉 시간에 합쳐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매주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그리고 과제물에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 보는 문학 작품들도 등장을 하고 학생들이 분석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가끔 그냥 베껴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간 테스트에 그런 부분들을 넣고 이제 너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제가 추궁을 시작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했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수업 이해도와 과제물 성실도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딱 학생들마다 정말 문학을 잘하는 학생들, 독서를 잘하는 학생, 문법을 잘하는 학생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다 꼼꼼하게 채워주고 있다라고 크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물이 어떻게 좀 수업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월에 품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머니들 품사 언제 공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어에서 품사. 네. 이 너무너무 중요한 품사가 1학년 품사 언제 배웠어? 여기 있네. 품사 언제 배웠어? 품사가 뭐야? 품사 언제 배웠죠? 기억. 왜냐하면 1학년 때 배워요. 근데 1학년 때 아시다시피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품사에 암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네. 왜냐면 학생들이 시험을 안 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외워본 적이 없는 거죠. 국어도 나중에는 뭐 문해력, 독해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품사가 1학년 때 하면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 같은 경우는 시험이 다 조각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품사를 공부했어? 그럼 품사 시험만 봐. 문장 성분 공부했어? 문장 성분만 시험을 봐. 근데 이게 고등에 가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의문의 변동을 배웠으면 학생들이 품사부터 문장 성분, 의문에 대한 이해까지 다 있어야 너 있지? 너 배웠지? 하고 테스트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등에서 공부 잘했던 학생들도 고등 가면 어려워하는 게 그때는 딱 이때 공부하고 잊어도 다음에 공부하면 점수가 잘 나왔어. 근데 고등 가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예비고일 클리닉 하는 걸 좀 선생님이 하시는 걸 좀 보다가 왔는데 품사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요. 근데 품사를 모르면 그 뒤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게 12월에 진행이 됐는데 1월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제가 다시 조금 품사 부분들을 봐서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저도 문법 수업할 때 계속 리뷰를 해줘야 돼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마 특강으로 그냥 제가 클리닉 특강으로 조금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물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고등 좀 소개 느낌으로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다루는데 학생들이 그거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종합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은 과제물의 중3 수준, 중3 내신 수준의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제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모르는 작품들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시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시의 새로운 접하지 못한 작품들. 근데 그냥 풀라고 하면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를 못 풀겠죠, 학생들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그 학생들이 처음 보는 작품들을 분석을 할 때 이런 방향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다라는 걸 나중에는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는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독서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 학생들이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무리는 실제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푸는 걸로 과제물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테스트에는 수업 내용하고 과제물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숙제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클리닉 때 다 아까 말씀드린 문법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다 하면 문법 클리닉 진행을 할 거고 개인별로 이 학생은 글쓰기를 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독서평설에 이제 서술하시오 되어 있는데 명사만 써오는 학생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저랑 옆에서 다정하게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도 좀 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월간 모의고사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선생님과 저의 원대한 꿈은 학생들이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에는 여름방학부터 했었거든요. 중3 여름방학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게 학생들이 5, 6, 7등급이 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애들이 안 배운 것도 많고, 하는데, 근데 어머니들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시더라. 우리 아이가 이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겨울방학부터 조금 해보자라고 했는데 또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고전도 안 배웠고 문법도 다 안 배웠고 너무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개념이 없는데 풀리는 80분 수업 시험이거든요. 그 80분 시험도 처음 보는 학생들한테 풀리는 건 조금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일단 겨울방학 동안은 학생들 성취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조금 미니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싸웠던 부분이 여기까지 다뤄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실제로 수업했을 때 사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이 정말 뭐 1% 될까 말까? 근데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서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거 확실하게 해놓고 예비고일에 가서 예비고일에서 하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제발 국어 싫어요, 국어 포기할래요 이것만 안 하게끔 좀 국어에 흥미를 느끼게끔 하는 게 목표라서 숙제 같은 경우도 많이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그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머니들께서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조정을 다 해줍니다. 개인별로. 실제로 작년에 제가 예비중삼 받았던 학생은 아예 개념이 없고 그냥 왔는데 상담을 오기는 왔는데 하기 싫어요. 저는 엄마 손 끌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럼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얼마나 할 수 있니? 여기까지는 가능하니? 안 된대요. 그러면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여기까지는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걔는 그 학생은 너무 고마웠던 게 할게요 했던 부분은 100% 해오는 거예요. 할게요 했던 부분. 근데 그게 점점 본인도 느끼거든요. 점점 늡니다. 시간도 점점 숙제 시간도 줄고 할 수 있는 양도 점점 늘어가면서 나중에 지금 예비고일 갔을 때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돼서 너 따라갈 수 있냐 잘하냐 하니까 괜찮은데요? 이러면서 예비고일 실제로 과제물 엄청 많거든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할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서 학원 안 오고 끊는 것보다는 와서 하나라도 듣고 숙제 못할 수 있죠. 그럼 그 숙제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 이것만 하자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데리고 가니까 그런 부분은 어머니들께서 많이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책은 어떤 거 읽어요? 책이요? 책 같은 경우도 최대한 문학, 비문학을 번갈아 가면서 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좀 학생들이 그래도 좀 쉬운 내용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달러고트 꿈 백화점이라는 내용으로 했고요. 수업하니까 학생들이 되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번 달에 1월 달에는 사실 이 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표정이 왜 근데 중등책이라 되게 쉽게 재미있게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속 문학 그리고 비문학, 문학, 비문학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보통 이번 달에 문학을 해야겠다 이러면 한 5-6권 읽어보고 그 중에서 좀 제일 학생들이 흥미도 있고 뭔가 알려줄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중등팀 선생님하고 직접 다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내신 기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신 기간에는 지금 수업 시간 보여드리면 지금 토요일 7시 수업 말고는 지금 다 개설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규 수업 때는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내신 기간 때는 학교별로 다시 시간표를 모아서 학생들이 다 가능한 시간대에 개설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학원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한다 지금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다 진행을 할 거고 물론 좀 많으면 좋겠죠. 그리고 좀 많은 학교 학생들이 먼저 조금 시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학생들 시간이 다채로워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을 때 학생 시간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거나 했던 경우는 없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시간표는 그때 싹 바뀔 거예요. 그거는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보통 학생들이 자기 스케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어머니들한테 연락드려서 수업 시간 맞춰가고 있습니다. 내신 때는. 그리고 내신 때는 지금 이 정규 과정은 다 중단이 되고요. 내신 그 책이 진행이 될 건데 관리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매주 주간 테스트 있고 클리닉 있고 그리고 4주 정규 수업은 이제 내신 정규는 4주 진행되고 플러스 1 해서 그 집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학교에 관련된
문제집, 평가 문제 플러스 알파로 부교재가 따로 있나요? 일단 정규 교재는 지금 제 생각에는 보니까 금방 학교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메인 내신 평가 문제집. 네, 평가 문제집에서 변형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수업은 그걸로 진행을 하고 제가 수업을 이제 준비할 때는 그 선생님용 자습서에서 내용 좀 추가해주고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집은 제가 따로 제작을 해서 학생들이 매주 풀 수 있는 문제는 문제집은 아마 자체 제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서 평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사학고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사학고 안 돼요. 네, 그래서 교재가 지금 매달 사용하는 교재가 본교재, 과제집, 독서평설, 그리고 책활동 책 이렇게 있는데 본교재랑 과제집은 다 학원에서 배부가 될 거고요. 독서평설이랑 그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첫 주차 수업 전에 어머니들께 다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구매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주차 수업 같은 경우는 독서평설이 지금 보니까 뭐 홀로서기에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잡지다 보니까. 그래서 첫 주차에는 구매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숙제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거는 매주 제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평설 혹시 그때 1년 구독을 하겠다 하셨던 분이 어머니가 계셨는데 내신 기간에는 중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정확하게 내신 기간이 달로 딱딱딱 나눠지지가 않아서 그것보다는 아마 매달 구매해 주시는 게, 물론 학생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월간지를 안 줘도 본다라고 한다면 월간 구매가 좋지만 안 그러면 매달 구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또 더 관리나 수업에 관한 혹시 나한테 질문 없어? 딱히 없어. 저는 네. 제가 지금 예비 중2예요. 그래서 한번 듣고 싶었는데. 네네. 근데 우리는 몇 학년부터 하세요? 저는 이제 3학년 담당이고요. 예비 중2는 1월에 다시 런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비 중2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아카데미 중등부. 그쵸.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중학교를 다 하는 건데 일단은 중3부터 좀 잡고 중2는 1월 달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